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또한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있을 경우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포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사항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사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또한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또한 민주당이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3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예년의 연평균 1,700건과 비교할 때 60%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초래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이 좋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5법 개정안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임수당을 8년 만에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올렸고 보직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으며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올렸습니다. 또한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조사를 현직 교사가 아니라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확대되는 늘봄 학교도 교사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교사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군가의 자매와 형제라는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 시민이라는 인식이야말로 교권보호의 대전제일 것입니다.